한국 방산이 폴란드의 천무 도입으로 인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이 천무에 대한 강한 견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천무를 견제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K-39 천무 300대를 도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의 천무용 로켓 생산 기술도 폴란드에 이전할 계획으로 유럽 내의 천무 생산기지 구축과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폴란드 대표단은 17일 한국을 찾아 K-39 천무 MLRS 구매 계약 주요 골자로 한 기본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첫 번째 인도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구입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며 기존 계약한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매 계약으로 미국발 하이마스 발사대 500대 계약은 변함이 없으며 내년에 한국산 천무가 처음 인도됩니다. 이에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장관은 내년에 첫 천무부대가 폴란드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말까지 1중대가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 K-39 천무 도입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미국에서 500대의 M14 하이마스 발사대를 요구했지만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어 하이마스와 별도로 한국에서 두 번째 미사일 시스템 천무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의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일까요?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먼저 구매한 하이마스의 도입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될 하이마스의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미국과 서방은 납기일이 지연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욱 도입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무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폴란드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이마스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4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는 도합 183억 달러, 약 26조 3,500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 원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용 탄약을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차 무기와 함께 러시아군의 대공 레이더망을 찾아내 파괴하는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 차량과 의료용품 등이 이번 원조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무기 재고들을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공급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타국으로의 수출에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인도와 상관없이 한국의 천무 구입을 서두른 것인데요. 이에 현재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나라로의 무기 인도를 미루고 있다며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폴란드로의 하이마스 도입은 미루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추가 지원을 완료했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이 추가 제공한 하이마스 4기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나삼스에 대해 미국이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산 방공무기체계 아이리스트 1기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으며 한국의 천무를 대거 수입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은 뜬금없이 천무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관계자들은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천무를 운용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중국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즘 한국 관할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중국 측 해양조사선이 한국 관할해역에 무단 출현한 횟수는 139회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2022년 9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28회에 달하는데요. 사실 아직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한중 잠정 조치 수용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측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해양조사선을 우리 측 수역 밖으로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국 해경 함정과의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4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 후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군용기들은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합류해 동해 북쪽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카디즈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동북아의 안보는 나날이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천무가 있는 이상 중국이 한국을 향한 돌발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한화의 다연장 로켓포 무기 시스템 천무는 폴란드, 노르웨이에 이어 호주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는 호주 군 당국에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 M239 천무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한화가 제안한 KMLRS M239 천무는 2013년 한화가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서 운용 중이며 장갑 승무원 운전실과 함께 88 전술 트럭 셰시를 사용하고 130mm와 230mm 포탄을 포함해 광범위한 발사체를 발사하고 지연 버스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인 천무 시스템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원하고 있다고 전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실감케 했는데요. 실제 천무는 미국 M14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239는 한국에서 개발한 130mm, 227mm, 230mm 구경 탄약을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3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보드 위치항법 기능이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며 빠르게 이동, 정지, 사격 등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은 C-130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는 천무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미사일 시스템, 탄약의 현지 생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천무를 향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해 하이마스의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 한국의 이점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도 한화 디펜스가 만든 천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는 K239 천무 발사기에서 NSM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어 한국과 노르웨이의 최대 방산 기업인 공스버그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높은 위상을 응원합니다.